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에서 마을의 역사, 마을의 이야기를 하러 다니는 문화해설사 김정희입니다. 저는 지금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와 있고요. 이곳은 마을의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마을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센터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이고요.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작은 소모임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활동가를 지원하고, 지역에 있는 활동과, 그다음에 공간,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남기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것을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창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네. 마을 공동체 기록관은 이제 생기게 된 동기가 저희가 마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주 소중한 자원들인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 사람이죠. 그다음에 그 공간에서 각각의 공간에서 활동하는 아주 중요한 문화 공간, 예술 공간, 단체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간이나 활동,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아서 되게 소중한 활동인데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많은 자원들이, 그다음에 많은 공간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그다음에 그게 기록으로 남아서 후배들이, 그다음에 더 어린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나중에 이 작업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도 더 많은 활동가들과 연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을 공동체 기록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은 올해 2020년도에 마을 공동체 활동, 10개 동의 마을 자치회 활동들을 알 수 있는 아주 큰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전체 공간과 마을 기록관 공간에 촘촘하게 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의 계획이라면 저희가 이제 20년도에 마을 기록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탄생이 됐죠. 그 분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공간을 발견하고 기록한 활동들을 했는데 2021년에는 그분들이 조금 더 자리를 잡고 더 많은 후배들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지원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금천 마을 공동체 기록관 주변으로 아주 다양한 문화 공간이나 어떤 삶의 공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서 살아있는 박물관, 살아있는 미술관, 삶의 어떤 터전으로서, 우리의 터전으로서 이 공간을 다시 조명하는, 금천구라고 하는 공간을 다시 조명하고 금천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시 조명하는 일을 조금 더 촘촘히 기록과를 더 많이 양성하고 그 기록하시는 분들을 지원해서 촘촘한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곳은 금천구의 시흥동이고요. 시흥동은 1795년도에 정조 임금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룻밤을 묵고 수원으로 가시면서 금천현이라는 지명에서 시흥현이라는 지명으로 바꿔주셨고요. 시흥현의 뜻은 새로이 일어난다, 시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흥이라는 지명을 쓰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이곳은 예전엔 읍내였어요. 시흥현이었을 때 여기에는 관아가 있었고요. 관아가 있는 동네를 읍내라고 불렀어요. 우리 시골에 가면 읍내라고 하면 중심지의 개념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 당시에 시흥현의 중심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면 등백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등백골은 원래는 동구박 밖에 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동구박골이었는데 얘가 동구박골, 동백골 이러면서 어원이 변해서 등백골이 됐고요. 다른 말로는 이 저쪽으로는 돌배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었다 그래서
둔백골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은 도로이지만 원래는 삼성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안양천으로 가는 시흥천이라는 곳이었고요. 1980년대 여기 복개공사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도로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저기 공사하는 곳은 앞으로 시흥 5동 주민센터가 들어올 곳이고요. 내년도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은행나무 오거리이고요. 저기 큰 은행나무 세 그루가 있고요. 저 은행나무는 1000년 정도 된 천년 은행나무이고요. 1968년도에 보호수로 지정될 당시에도 서울시에서 가장 오래된 거목이라고 동아일보에 기사가 났었는데요. 다시 한번 조사하면 830년, 그래서 현재까지는 880년 정도 된 은행나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지금 비석이 보이죠? 저 비석은 시흥현령 선정비, 그래서 시흥현령이 이곳을 다스리다가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백성들이 현령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만들어준 일종의 현령의 입장에서 보면 상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원래는 18기가 있어서 여기가 비석거리였는데요.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단지 여기 어디였을 거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선정비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이곳에 관아나 행궁이 있었다라고 알려주는 알림돌의 기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3그루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은행나무가 2그루만 있는 줄로 알고 계세요. 1번, 2번, 그리고 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3번 은행나무가 있고요. 자, 이 은행나무는 여기에 관아가 있고 행궁이 있었다라고 알려주고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조상님들은 마을을 만들 때 나무를 하나씩 심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심어짐으로 해서 여기에 마을이 아주 오래전에 조성됐다라고 알려주는 알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잎이 하나도 없는데 봄 되면 아마 멋진 잎이 달린 은행나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은행나무가 있어서 은행나무와 연관된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은행나무 마트가 있고요. 저 앞에 은행나무 시장이 있습니다. 자, 은행나무 시장은요, 골목에 조성된 골목시장이고요. 2012년도에 인정된 인정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민들이 저 입구에 가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시들을 여기에는 사정들을 알 수 있는 게시판 같은 것들이 지금 남아 있고요. 자, 이 골목을 보시면 금천구에서 가장 반듯한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천구는 산과 들과 물이 있어서 길이 반듯한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언저리에 예전엔 관아나 행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한 거에 의하면 이쪽 편의 언저리에 아마도 행궁이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 안쪽에 가면 관아에 있는 병사들이 쉴 수 있었던 병사터가 은행나무 시장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탑골로 들어갈 건데요. 이 탑골이 탑이 많은 골짜기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아무튼 여기 탑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저도 공부하다가 알고 보니 이 탑골도요. 위탑골이 있고 아래 탑골이 있고요. 너머에 있다서 너머 탑골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전진상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이쪽 방향이 아래 탑골이었고요. 저 위쪽이 너머에 있다 그래서 너머 탑골이라고 했다 그래요.
여기가 골목골목이 얘기가 참 많아서 지나가면 들어가면 할 얘기는 많은데요. 오늘은 공동체를 방문하는 게 오늘 이 여행의 이유이기 때문에 자, 다른 골목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요. 자, 이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전진상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 끝에 전진상 보이시죠? 저 전진상은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하는데 저렇게 큰 일을 하느냐고, 그분을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진상이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전진상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온전할 전자, 참 진짜, 항상 상, 그래서 항상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1975년도에 벨기에 간호사 마리 헬렌이라는 분이 약사분과 그리고 사회복지사 그 세 분이서 같이 만든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전진상 의원, 약국,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전진상 완화의료센터에서 5개의 각각의 개성을 가진 단체가 모여있는 공동체이고요. 그 마리 헬렌이라는 분이 한국 이름이 배현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곳에 있는 주민들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하고요. 벨기에에서 1970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오셨고요. 75년도에 이제 시행해 오면서 공동체를 만드셨는데요. 지금 저기 멀리 보이는 아파트, 벽산 아파트가 60년대 말 70년대에는 판자촌이었어요. 그래서 그 판자촌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금천구의 인구가 23만 명이었는데 70년도 그 당시에 3만 명 정도가 사셨다고 하고요. 3만 명 중에 10% 정도는 결핵을 앓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료하고 치료해주는 센터 의원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셔서 그들을 진료하고 얻고 병원으로 뛰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4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벨기에 국왕 부부가 직접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지금부터 전진상 의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은요, 집은 이제 한 집안으로 돼 있지만 5 공동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의원이 있고 약국, 그다음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이렇게 5 기관이 한 지붕 밑에서 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75년에 우리가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은 아마 여기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농민들이 많았을 텐데 농촌의 그 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아무 대책도 없이 서울로 많이 올라오셨어요. 그러는 반면에 이제 도시에서는 그 서울 중심지를 개발한다고 청계천 예를 들면 그런 곳에서 주민들을 전부 이 밖으로 이렇게 퇴거를 시키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사실은 그 판자촌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면은 한 1.4 평방킬로미터 안에 인구가 한 3만 5천 그렇게 밀집돼서 사시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와 보니까 병원은 물론 뭐 멀리 가야 되고 의원도 그냥 작은 의원 한 2개 정도, 약국도 2-3개,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그 의료 문제가 너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는 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시골에서도 이농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서울에 오셔서 또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정복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의료 사회복지를 함께 통합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사회복지에서는 물론 직접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민들이 의료 문제가 걸리면 그 아주 조그맣게 모았던 그 전세돈까지도 다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무료 진료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주말 무료 진료. 그래서 이 지역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좀 함께 나누고 또 같이 해결하고 그래 함께 살아보자 그런 의미로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됐죠. 전진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나요? 네, 궁금증이 해소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부터 탑골 골목과 어울샘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도 집이 부셔져 있는데요. 탑골은 7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집들로 골목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컸는데요. 지금 많은 집들이 이렇게 부셔져서 새로운 빌라가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집들도 한 3, 40년은 됐을 것 같죠. 그리고 저기 가다 보면 저희 오늘 들르지는 않지만 암타구는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나이가 많은 여자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고요. 2014년도에 거기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예쁜 그림을 그려서 암타구는 마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그곳을 그 좁은 골목을 지나다 보면 80년 된 집, 50년 된 집들이 있는데 저도 한동안 안 가서 그 집들이 여전히 있는지는 알 수 없네요.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흥에 있는 골목들이 조금 골목골목이 굽이굽이져 있죠. 여기가 산이 있고 물이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갈 저 어울샘은 옛날에는 공회당이라고 했었대요. 공회당이 뭐 하는 곳이냐면 마을 전체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살림살이들을 보관하는 것이었고요. 예를 들면 상여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마을이 하나 정도가 있어서 그거를 공회당에 보관하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마을 주민들이 가져다가 이제 쓰고 도로 갖다 놓고 했고요. 여기 어울샘 여기 언저리에 아마 큰 종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종을 막 치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여기에서 고무줄 놀이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고요. 지 어울샘은 지금은 조금 모양이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1층이 전체가 다 통유리로 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원래는 저 윗마을에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가압장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수도시설이 잘 돼 있어서 물을 굳이 모았다가 올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쓸모없는 공간이 됐었는데 원래 공간이라는 게 비어 있으면 우범 지역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여기 마을 주민들이 이 공간을 재활용하겠다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었고요. 어울샘이라는 이름도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다 같이 공모해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어울샘으로 한번 들어가서요. 어울샘 지기한테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2013년에 이제 개설했고요. 2018년에 이제 재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 주민들이 이제 마을에서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냥 쉼터로도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울샘 직이라든지 동아리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조금 특징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평일에는 이제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토요일에는 11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쉬고요. 저희 지금 이 공간이 생기게 된 계기는요. 원래 여기가 가합장으로 이용이 됐었대요. 그 전에 이제 개설되기 전에 가합장으로 이용이 됐었는데, 이제 상하수도 발달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마을 주민이라든지 마을 예술 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이제 문화예술 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여기 지금 어울샘이 이제 탄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어울샘이 지금 목표하는 것은 그냥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지금 원래 좀 코로나 이전에 지금까지 하던 대로 원래 주민주도 공간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 그리고 생활문화 거점 공간이 좀 이 지역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거점 공간이 되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들 오셔서 좀 쉬시기도 하고, 예를 들어 성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옛날에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제 동아리로 풀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음악이라든지 무용, 예를 들어 영상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여기 오셔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이렇게 할 거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내년에 이제 그동안 했던 어울시구나라는 축제 있잖아요. 마을 축제를 조금 더 주민들과 좀 더 같이 운영을 하는 방법을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었던 거는 이제 마을 문화 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같은 걸 조금 기획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제한 없이 다 오셔가지고 조금 기획을 조금 배우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걸로 해서 이제 어울샘 지기도 좀 선정을 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축제 그 외에 프로그램들도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희는 그냥 놀러 오실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울샘을 알려주는 게 있네요. 자, 이거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나 아니면 와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지금 은행나무 도서관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이 골목을 기준으로 아마 이 위쪽은 탑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 같고요. 저쪽으로는 60년대 이후 70년대에 지방에서 서울로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새로운 마을이 만들어져서 새마을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시면 혹시 예전에 김영철 씨의 동네 한 바퀴를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직접 옷을 만들어주는 양장점이 아직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셔서 직접 예쁜 옷을 맞춰 입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 언저리에 예전에는 큰 기와집과 연못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위치는 지금 이 어울샘 뒤편에 보면 아파트가 2개가 있어요. 그 아파트 2군데가 다 큰 연못이 있었고, 한 곳에는 큰 기와집과 큰 연못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수영 연습을 했다고도 해요. 여기가 물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예전의 사진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현재는 남아있지 않아서 아쉽고요. 이 금천구는 1963년도에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서 난개발을 하면서 여기에 남아있던 우리의 역사들이 많이 땅에 묻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또 이름이라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 이렇게 도로명이 바뀌면서 그 옛날 지명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되게 아쉽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해명복지원, 해면보육원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곳은 1946년도에
이곳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었고요. 저기 종로 쪽에 고아들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이었고요. 우리 동네에는 60년도에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도 아직 한 58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자, 예쁜 담에 그림이 그려진 이곳은 해명 양로원이고요. 네.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고요. 청담 복지관이라고도 합니다. 자,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은요, 200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원래 여기 동화 읽어주는 어른들 모임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동화책 읽어주고 어른들께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금천구의 교육 환경이 좀 열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안전할 수 있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엄마들이, 마을 주민들이 일반 마음을 모아서 만든 도서관입니다. 처음에는 이곳에 자리 잡지 않았고요. 원래 은행나무 근처에 공간을 대여를 해서 만들었었는데 몇 번의 이사를 거치고 현재는 지금 이곳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간도요, 뜻깊은 분이 이 공간을 빌려주셔서 10년 동안 쓰고 그 이후에는 인수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현재 지금 여기에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고요. 탑동 초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무 데크로 되어 있어서 공간이 참 예쁘죠. 자, 여기는요, 가정집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전체를 다 쓰고 있고요. 다락방이 굉장히 예뻐서 아이들이 많이 오고요. 저도 가봤는데 나오고 싶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그러니까 어린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임이 이제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그러니까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어른들이 도서관을 그러니까 십시일반 처음에는 뭐 자기 주머니에서 털기도 하고 뭐 회비도 좀 내고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도서관입니다. 평일 프로그램은 어린이집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단체 애들한테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이 있고요. 주말 프로그램은 그나노라고, 그래도 나는 노는 게 좋다 해서 주제를 정해서 토요일마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새로 생긴 게 모야 작업실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와서 자기가 상상한 것들을 만들고 활동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약제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구나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립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그 갈증이 있어요. 이 공간을 사실은 여기도 월세를 내다가 근데 월세 조금 나아져가지고 회비를 내고 보태고 해서 조금 전세 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계속 월세를 이렇게 살다가 여기에 오게 된 계기는 어떤 분이 한 10년 동안 이 공간을 써라 해서 어떻게 보면 기부죠. 이 공간 기부를 받아서 내년이면 3년째, 올해부터 3년이 남았는데 공간이 안정된 공간이 없어서 이게 전전긍긍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의 아이들과 어른들을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나고 또 지역의 어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안정적인 공간이 주어진다면 꾸준하게 여기 이 금천구 아이들을 만나고 같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고
그게 꿈인데요. 이 도서관이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간에 대한 갈증도 있고 그 공간이 그 안정적인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안고 같이 살 수 있고 같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앞으로 쭉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큰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뛰어놀 수 있고 책 볼 수 있는 보통의 도서관과 다른 은행나무 도서관이었습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로 이동할 겁니다. 자, 금천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즉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센터이고요. 마을 지원센터 옆에 조그만 공간에 있었는데요. 2018년도에 멋진 건물을 지어서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자, 가는 길에 보면 또 비슷하게 생긴 건물이 하나 있어요. 반초 갤러리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비슷한 듯 다른 듯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원래 여기가 옛날 집들이 많아서 제가 마을 탐방을 하거나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 참 얘기거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아쉬움이 항상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저기 사회적 경제 허브 센터가 보이고요. 그 맞은편에 반초 갤러리가 있는데요. 이곳은 우리나라 칠보 공예를 하는 곳이고요. 반초의 뜻이 따뜻한 차를 마셨는데 그 반나절이 지나도 그 차의 향기가 남아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칠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은 금천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라는 곳이고요. 자, 이곳에 들어가서 이곳에 계신 팀장님께 이곳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금천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마을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었지만 저희가 2018년 현재 이 자리로 이사 옴으로 말미암아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공유 주방이라고 오픈 주방이 좀 개설돼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 이제 2층 카페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픈하지 못하고 다 폐쇄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와 동시에 이제 개방됐던 공간들이 현재는 운영을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공간들을 주민들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계속 해왔고 이제 개방된 공간 속에서 주민들이 좀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 함께하는 공간에서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라는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질 수 있게끔 이제 활성화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근본적인 건 코로나 상황이죠.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됐을 때 사실 공간이라는 거는 마을 주민과 함께 한다는 공간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오픈이 돼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쉽게 올 수 있고.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은 오픈은 안 된 거잖아요. 센터의 그런 개방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이제 임시 휴관이 된 건데 어떤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사실은 뭐 기존에 있던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새로운 주민들 유입도 좀 어려웠고 그리고
뭐 지나가다가 건물은 좋은데 이 건물이 뭔가라는 이제 의구점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오픈은 안 돼 있으니까 모르시는 것들. 그러나 이제 앞전에 코로나 되기 전에는 이제 많이들 활성화시키려고 오픈돼 있어서 이 공간을 많이들 이용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외에는 새로운 유입되는 어떤 주민들이 없었고, 그러니까 시대적인 그런 요인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시대적 요인 때문에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이제 어떤 활성화라는 부분이 많이 주춤이 됐죠. 이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진다면 같이 좀 고민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 기존에 저희 공간을 이용했던 분들도 더불어 또 새로운 분들한테 또 이 공간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금천 주민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금천구 사회적 경제를 하고 있는 곳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을 방문하고, 저희는 지금 금천구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금천 한우물 아이쿡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벽산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이곳이 예전에는 전부 판자촌이었다고 해요. 이 판자촌들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었냐면, 호합산 중턱에 보면 칼바위라고 하는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칼 모양을 닮았다 해서 칼바위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 농기구 중에 보습을 닮아서 보습바위, 쟁기바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까지도 이재민들, 수재민들, 그리고 지방에서 막 올라온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집을 빌려서 살고 있었고요. 70년도 그 당시에 한 달 월세가 1,000원이었다고 해요. 제 왼쪽에 멋진 시흥 2동 주민센터와 금천 종합노인복지타운이 보이네요. 금천구는 산에 있어서 오르막길도 많고 내리막길도 많고, 저희는 지금 내리막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쪽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큰 연못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기 한비치 아파트 보이시죠? 그 옆에 있는 빌라 아파트까지 같이 해서 그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더 내려가면 시흥 향교터라고 하는 표지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큰 마을이 생기면 그 마을에 사직단, 향교는 반드시 있었고요. 시흥현에도 옛날 고지도를 보면 행군과 사직단, 그리고 여제단, 그리고 점막, 이런 것들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아쉽고요. 지금 여기 시흥 향교가 남아있거나 아니면 복원된다면 금천구의 관광자원으로 큰 자리를 차지할 텐데, 복원될 가망성은 없어 보여서 굉장히 아쉽고요. 우스운 얘기로 동일여고를 3년 동안 다닌 어떤 지인이 자기가 3년을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저 표지석을 못 봤다고 해요. 근데 이 표지석을 지나서 우회전을 하면 한 40년 가까이 된 상하타 분식이라고 하는 맛있는 분식, 떡볶이 분식점이 있어요. 그곳은 정말 매일 갔었는데, 이곳에 있는 이 향교토, 이 표지석을 못 봤다 그래서 한참을 웃으면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기 보시면 상하타 분식은 금천구에서 아주 오래된 즉석 떡볶이를 만드는 곳이고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직접 양념을 과일들을 이렇게 갈아서 만든다고 합니다. 건너갈까요? 간판이 조그맣게 보이네요. 친환경 유기농 전문 아이쿱 자연드림. 그래서 금천구에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곳이고요. 아이쿱 생협은 생긴 지가 오래됐다고 해야 되나요? 1997년도에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해서 1998년도에 창립총회를 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특히 여기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회원과 일반가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싶다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공간은요, 저희 이제 금천 한우물 아이쿱 생협이라고 해서 아이쿱에 전국에 100개 조합이 있어요. 100개 조합이 있는데 금천구에 아이쿱 조합원님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조합 공간인 거죠. 그래서 조합원님들의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것도 공유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이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거는 어찌됐건 저희는 이제 처음은 소비자가 모여서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모인 단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좀 안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님들이 이 믿을 수 있고 자연드림이 판매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생산자님들과 많은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 믿음은 되게 이제 확고해진 것 같고, 그 먹거리뿐만 아니고 이제는 사실 그런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아니고 이 먹거리도 사실은 지구 환경에서 키워지는 것이고, 이 지구 환경이 파괴돼서 이런 코로나나 그 다음에 기후위기, 장마가 54일이나 지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되는 환경을 뭔가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먹거리뿐만 아니고 지구 환경을 위해서 소비자 기후 행동이라고 내년에 슬로건을 정했어요. 그래서 소비자 기후 행동에 관련돼서 우리 이 소비자가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라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저희 이 공간은 소비자, 그러니까 먹거리뿐만 아니고 지구를 생각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많은 걸 알고 있고 이제 이게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좀 그냥 걱정스러운 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막 가면 이런 얘기를 사실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거의 그냥 무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왠지 이 자연드림 매장이 있어서 이 자연드림 매장과 우리와 관계가 근데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이 먹거리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 못 하시고 그냥 마트에서 그냥 파는 너무 무지막지한 먹거리를 먹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거기에 대한 교육은 저희도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먹거리에서 이제 저희가 기후 환경이나 이런 것도 좀 확장돼서 이런 여러 가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간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돼서 숨이 찰 수가 있습니다. 평평한 평지를 가지 않고 이렇게 오르막길을 가는 이유는 우리가 지나왔던
탑골이라는 곳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탑골 산신제를 지내왔는데요. 그 지내왔던 그 곳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탑골은요, 한 60년 때부터 사셨던 분들이 모여서 탑골 선우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고요. 네, 탑골 선우회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들만이 딱 모여서 만들었는데요. 그분들이 매월 음력으로 7월 1일 날 새벽에 저산 너머 언저리에서 산신제를 아직까지도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지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그 여러 가지 음식을 놓지는 않고요. 간단한 음식들을 놓아서 지낸다고 하고요. 예전에는 그 음식들을 장만해 주시는 어른들이 따로 계셨는데 지금은 그 어른들이 전부 떠나셔서 그냥 그 선우에 계시는 분들이 자그맣게 만든다고 합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표고버섯이 왔습니다. 영양 많고 맛도 좋은 참나무 표고버섯을 엄청나게 싸게 팝니다. 구워 먹고 볶아 먹는 싱싱한 표고버섯. 향이 좋은 참나무 표고버섯. 여기가 예전엔 다 별장산으로 불렸었고요. 자, 지금 우리가 가는 산아래 문화학교 앞에도 별장산 약국, 별장 슈퍼 이런 것들이 이곳의 지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흥오동 치안센터, 그래서 골목 안에 네, 안전을 책임지는 센터, 저기 치안센터도 보이네요. 우리가 가는 산아래 문화학교는요, 예전에 원테이블이 있던 자리예요. 자, 원테이블은 여기 금천구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지트를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만든 곳이고요. 지금 원테이블은 이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고요. 여기는 산아래 문화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별장산 아래에 있어서 이름하고 참 매치가 잘 되는 그런 공간이고요. 산아래 문화학교는 마을에서, 골목에서, 산에서, 놀이터에서 이렇게 전래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어른들이 배워서 아이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자라는 뜻으로 만든 곳이고요. 더 자세한 설명은 안에 들어가서 이곳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산아래 문화학교라는 비영리 민간 단체이고요. 저희 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주민들과 같이 재미나게 하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네.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는 거는 아이들하고 놀이를 같이 하고요. 그래서 해마다 저 옆에 공간 놀이터에서 아이들하고 놀자 축제를 해요. 근데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이도 하고 어르신들하고 관계도 맺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보시듯이 잡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하고 미디어 수업을 같이 운영하고, 뭐 전시하고, 뭐 그리고 노작 수업도 같이 하고, 뭐 그런 생활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잡지를 만들어요, 2권을. 근데 이거는 마을을 닮아가는 잡지, 이웃을 서로 바라보면서 닮아가고, 그거를 이 안에다가 담고 그 소소한 이야기들을 서로 읽어보면서 공유하고 그런 잡지인데요. 이게 공유되고 소중하려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여기다 실어주셔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밴드에 열심히 올려요. 그러면은 내가 글을 잘 못 쓰지만 그래도 내 얘기를 올리고 싶다 싶으면 바로 원고를 날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거는 이렇게 지피라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 누구나 초등학생도 쓰고 유치원생도 쓰고 어르신도 쓰고 글을 이제 막 배우신 어른들도 글을 올리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올리는 거니까 자기 얘기를 그냥 소소하게 자기가 보는 것처럼 자기가 느끼는 걸 그냥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꼭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 이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라는 의견을 주시면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해보고 어떻게 진행할지 서로 의논을 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사실 잡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저희 사업의 대부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저희 산아래 문화학교의 문을 두들기셔서 같이 재밌게 그 일을 벌여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아래 문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 많은 정보 들으셨나요? 자, 저희는 지금부터 원테이블이라는 곳을 갈 거고요. 가는 길에 이 골목에 대한 얘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꽃숲길이라 그래서요. 시흥 5동에 있는 꽃이 있는 숲길, 그래서 꽃길 따라 숲길로 해서 꽃숲길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별장 약국, 별장 포차, 별장 분식, 그리고 별장 미용실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 이름이 별장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어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장택산 별장터, 그래서 저기를 별장산이라 불렀고요. 지금 별장도 없어지고 별장산이란 지명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마을에서 이렇게 별장이라는 지명으로 여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고요. 한마음 주택, 그래서 그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안에서 커뮤니티도 곧 만들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조금만 더 걸어가면 이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인 그 원테이블에 도착할 건데요. 원테이블은 동네 책방, 그래서 굳이 멀리 서점을 가지 않아도 우리 여기 이제 책을 주문하면 책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들이 차 한 잔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모여서 스터디, 요즘에 한참 아이들이 많이 가고 있는 그 스터디 카페처럼 대관을 하면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른들이 이제 모여서는 어른들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아주 예쁘게 대문을 꾸며놨습니다. 네, 동네 책방 원테이블은 책을 파는 곳이기는 하지만 사실 책을 파는 것보다는 책을 매개로 마을 분들이랑 소통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조금 사부작 만들어가는 약간 동네 아지트 같은 공간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 뭐 모임이나 회의 등을 위해서 대관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테이블에서 뭐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원하시면 같이 함께 참여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면 같이 만들어가는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원테이블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에서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요. 별장산 밑에 있는 자그마한 이제 7평 남짓되는 다락방이 있는 공간에서 시작됐는데 사실 그때는 책방은 아니었고 마을 주민분들께서 이제 조금 청소년들이 마을 안에서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받는 분들이 모이셔서 이제 그 공간을 운영하시다가 조금 더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2018년부터 동네 책방 원테이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거 아무래도 근래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좀 뭐 올해 되게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좀 즐거운 것들을 많이 이제 상상하면서 했었는데 거의 실현을 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더 많이 즐겁게 같이 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루고 싶은 일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 공간을 운영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조금 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공간의 기능들을 충분히 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우선 운영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 오시는 분들도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격이 있거나 뭔가 너무 시스템화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저기에 가면 혼자 가도 그냥 재밌고 같이 가면 또 더 재밌는 약간 그런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조금 실질적인 운영 계획은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 시대 맞이를 해서 원래 이제 공간이라는 곳이 대면으로 만나야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좀 비대면 컨텐츠도 좀 생산을 해서 이 공간에 오시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약간 느낄 수 있는 어떤 재미난 거리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컨텐츠를 통해서 이 공간에 방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좀 재미난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올해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단체 분들도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같이여서, 조금 더, 힘들지만 그래도 좀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힘든 상황들이 있더라도 함께 하면서 좀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자, 원테이블 내부 보셨죠? 높은 천장에 긴 커튼. 우리가 꿈꾸던 옛날 아주 부잣집을 연상시키죠. 이 공간을 원테이블이라는 곳으로 바꾸고 아이들을 위해서,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오픈된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어떠셨나요? 저와 오늘 함께한 마을 여행. 시흥동의 좁은 골목길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마을의 이야기 있고 공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획일화된 길은 아니지만 좁은 골목길에 담겨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좋으셨나요? 자,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앞으로 이런 마을 여행을 더 기획해 보면 좋겠습니다.